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7월 15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문제라며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우리를 겨냥한 장거리 레이더부터 철거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중국과 대등한 외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이와 같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안보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에 대해 똑같이 중앙일보에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이라는 글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기고문에서 신 대사는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면서 한중 관계는 결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신 대사는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안보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 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을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싱하이 중국 대사의 이런 주장은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즉 한국 너희들 줄 잘 서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싱은 또한 한국 친구로부터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도 한껏 했고 그러면서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고 앞뒤가 모순되는 당시 사드 문제 관련 한국 정부의 언행이 양국 간의 전략적 상호관계 신뢰를 해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신 대사는 천하의 대세를 따라야 창성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중국은 이미 5억 명에 가까운 중산층 인구를 갖고 있고 향후 10년 동안 22조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돈을 많이 쓸 것이니 중국의 줄을 잘 서야 너희들 경제가 잘 성장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는 한마디로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용 무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이 이 무기를 들여온 것은 북한의 각종 미사일 위협과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임에도 중국 측은 이를 걸어 그동안 우리를 여러 번 너무 얕잡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시하지 않고 우리에게만은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북한이 한마디 하면 제대로 되받아치지 못하면서 읍소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는 2021년 3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해킹을 시도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하여 미국 내에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2016년에 이어 계속 이 의혹을 제기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 지명을 통해 반박하면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갈 협박으로 중국 자신들은 강대국이고 소국인 한국이 우리한테 의존해야 할 너희가 감히 중국에게 대들어 앞으로 까불지 마라 조심해 하는
대선 후보 교육과도 같다. 아주 불쾌한 일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싱대사의 발언에서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 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 중국 레이더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고 중국의 야욕과 동북공정을 지적하고 중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싱대사는 이러한 논조로서 우리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한국은 1992년 8월 27일 중국과 수교를 해서 이제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북한의 경우는 1950년 수교를 했으니까 우리보다 무려 한 40년이 더 먼저 수교를 했죠. 본 유튜브는 중국과 수교 이전 해외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은 수교 이전에 주재국의 여러 나라 외교사절에 각종 이벤트 행사에 자주 조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한국은 미수교이라고 악수조차도 하자고 하면 손을 내밀어도 철저히 악수하기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창피하고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교 과정도 지켜보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중국 팀장으로서 수교 관련해서 그 직전에 어뢰정 사건이 서해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어뢰정 사건은 1985년 3월 22일 중국 북해함대 소속 어뢰정이 서해에서 기동훈련을 마치고 산동반도로 돌아가던 도중에 일어난 일인데 당시 중국의 해군병이 상사의 불만을 품고 AK-47 소총으로 난사를 해가지고 배에 탔던 상관과 다수의 중국 병사들이 살해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서 그 병사는 그 배를 군산항으로 유도해가지고 우리 측에 대만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어 우리 측은 이를 심사숙고한 끝에 이것은 소속국인 중국, 당신 중공이라고 불렀죠. 여기에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당시 접촉 과정에서 홍콩에서 신화사 통신 지사장인 사동원을 만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배를 보내고 나니까 등소평이가 한국과 수교를 할 만하다 이런 정도 우호적인 자세로 나온 것은 높이 살만하다 해가지고 중국과 수교의 문이 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교 후에는 많이 중국과 달라지고 경제적 협력도 커졌습니다. 과거에 강택민, 후진타오 등 전 정부와는 우호적으로 잘 지냈고 크게 문제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 유독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중국은 규제하는 바와 같이 6.25 전쟁 당시 한반도 통일을 목전에 둔 순간에 북한의 전범인 김일성을 도와서 우리의 분단을 고착화해가지고 우리의 통일을 방해한 제1의 방해국가입니다. 타국의 외교사절이 대선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는 일은 외교 관례에서 벗어나는 일로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사절이 자기가 주재하는 국내 문제 개입은 국제관계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 제2조 7항도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 대선 기간 중 러시아의 해킹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미 러시아 대사가 특정 후보의 발언을 직접 있었다고 반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상호 논박은 있었지만은 주재국 대사가 미국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 대사의 이번 일은 오만한 행보로서 본국의 지시 없이 취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을 무시한 중국의 갑질 외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 대사는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고 주장한 부분도 윤 전 총장이 공고한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 공조와 협력의 틀 속에서 대중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을 뿐인데 그 어디에도 부속품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신 대사는 1992년 북한 사리온 농업대학을 졸업했고 1964년생으로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에서 2차례 근무한 바 있고 중국 외교 내에는 대표적인 한반도 통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3번이나 근무한 바 있는 한반도 통입니다. 2010년 5월 한국 근무 당시에 우리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그 당시에는 주한 중국 대사가 장신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현 장관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자 한국말로 이 사람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고서 들이받은 적이 있어요. 외교관계의 민감성과 정확한 표현의 중요성을 잘 아는 직업 외교관은 이러한 행동은 본국의 지시 없이는 별 표현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면 이 정도는 우리 정부가 퍼서는 그렇다. 즉 외교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외교관 기피 신청은 특정국 외교관이 주재국에서 비신사적 외교 행위를 했을 때 주재국이 소속 특정국 정부에 외교관 철수 요구 등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퍼소널 넌 그라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 외교관 직원들이 이러한 퍼소널 넌 그라타 한국에 돌아온 적이 있고 우리도 보복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한 러시아 외교사절을 퍼소널 넌 그라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싱가포르에서도 퍼소널 넌 그라타가 있었습니다.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과 관습을 잘 지키고 서린 관계를 만드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외교관들이 드물게 외교관 기피 신청을 당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이 지금 현재 중국 대사에게도 이러한 것을 한번 적용했으면 하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굴욕을 당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굴종 외교의 실패라고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 대사는 사드 문제에 타당한 처리에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사드 이것은 산불을 의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껏 문재인 정부는 대중 굴종 노선이나 다름없는 사드 산불에 합의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정부가 원론과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자 합의가 아닌 입장 표명이 있을 뿐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산불 정책이란 미국의 관점이 세계의 관점은 아니다. 미국의 가치가 세계의 가치는 아니다. 미국의 규칙이 세계의 규칙은 아니다. 등으로 사실상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사회 규범질서를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합의를 해준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아직 그대로인데 한중 관계가 정상궤도로 돌아왔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문정부의 유약한 대응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드 문제뿐이 아닙니다. 문정부는 잊고 싶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방중 당시 총리 이거창과 만찬이 취소된 바가 있어 혼자 밥을 먹은 일이 있고 일방적인 기자 폭행 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라는 왕이라는 자가 국가 원수인 문재인에게 툭툭 치는 행위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망신을 당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수년간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에 집착하며 동맹의 의심을 산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갑작스러운 동맹 강화 행보에서 미 측의 동맹 관계 중시와
전통적 우호를 고려해 주어 체면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싱대사의 무례한 발언에도 문정부는 말을 바꾸며 모호한 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가 싱대사의 총독 행세에 가까운 내정 간섭을 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한 시기에 수평적 한중 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한중 양국은 서로의 이웃입니다. 건강하고 호혜적인 발전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 간섭은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외교부가 강한 항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 정의용은 싱대사의 귀국과 관련해서 발언을 신중히 해달라 요청하는 정도에 지나쳐버렸습니다. 더구나 대선 과정에서 후보 발언에 대해 주재국 어느 나라 특정 대사관이 개입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합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언론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용인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국 정부의 의중을 100% 담은 비열한 방법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본국 지시 없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보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한미 동맹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멀어질수록 아마도 중국에 윤멸당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정부는 시진핑 공산당 정권에 당당히 요구할 것을, 당당히 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